자, 그런데 고 기자님, 네. 이거는 그 대선 때 이슈를 이렇게 묻을 게 아니고 대선 끝나고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 기사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뭘 보내요? 예? 뭘 보내요? 나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제도 근간이 주주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주주자본주의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이제 논란도 있지만 우리는 회사의 주식이 주인이 주주고 그 주주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거기 거죠. 때문에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계속 다양하게 그런 스킬들이 개발되니까 법이 계속 그런 하지 못하도록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결정적인 행위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주주자본주의의 어떤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확립을 해야죠. 이건. 저는요, 네. 제 주장의 설득력인지 한번 두 분 들어보세요. 저는, 성범죄 무척 심각하거든요. 성범죄는 한 개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예. 근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와 관련된 주식시장 반자본주의적 범죄는요, 수십 수백 가구를 일거에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네. 똑같이 예. 반자본주의적 배임 횡령, 탈세는 좀 괜찮습니다. 탈세도 안 되지만 배임 횡령죄는 그다음 복식부기 이런 거는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2022년 대선 공약입니까? 아니 왜 나 방송인을 그런 데다 몰아넣습니까? 예? 실망입니다. 악의 구렁텅이는 몰아넣죠.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 아까 이제 그래서 네. 그 정리하면 예. 이 자본주의적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면요 소급 적용할 수 있죠. BBK. 그다음 안랩. 예. 나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때 얼마나 많은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막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BBK는? BBK는. 예.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다음에 반민족적 독재 부역 이런 것도 공소시효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역사를 추적하자 이거예요. 사면 하는 건 없애면 안 될까요? 복권 사면 대박이다. 그리고 돈 먹지 않은 건 빨리 사면 해줘야지. 그러면 회사가 왜 회사가 이래? 사회가 왜 이래 회사? 자, 안철수 후보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런 반박 논리가 있었는데 예. 저는 그냥 만나면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예.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끼쳤습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죠. 고재열 기자님 실망입니다. 오늘 그거만 하기로 했어. 자, 또 김미경 교수. 원 플러스 원 꼭 해야죠. 예.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네거티브 전국의 큰 대척점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서 처음엔 안철수 후보의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살짝 이렇게 잘 예봉을 피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정면으로 맞았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터부 시대고 금기 시대는 그런 이제 갑질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이제 할 지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1+1 채용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저는 이 가족 네거티브 국면에서 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가 대척점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둘이 있느냐 가장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아들과 딸이란 차이? 아니 아들과 부인이란 차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입니다. 자, 아들의 문제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인의 문제는 앞으로 문제. 우리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 뭐가 문제였죠? 1+1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갑질 논란이 일 정도로 이분이 성격이 강하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취재했어요? 어쨌든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밥줘라는 말을 못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강한 분이고
그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부가 평등한지 모르겠지만 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발언권, 입김 세겠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서 예, 1+1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대통령을 한 명 뽑았는데 2명을 섬겨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은 예. 이게 박지원 상황론 예. 이것도 상당히 뭐 이야기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딱 꽂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 문제, 김미경 여사 이 문제까지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 그런 분이 것 같아요? 아니라 예. 두 분일 수도 있는. 1+2. 그렇죠. 예, 하나 샀는데 2개죠. 야, 그거 좋네. 그리고 막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김미경 교수 그럼 1+ 처형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 이건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 비슷한 양식인데 뭐냐면 의혹일 뿐이더라도 어떤 이 맹점이 있냐면 사실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에서 사실은 사실인 그분이 어쨌든 그런 공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리고 그 수장은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떤 혜택을 보고 이렇게 나갔어.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혹을 다 빼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이 싫어. 서울대 들어간 거.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인데 아직 문재인 이를테면. 후보 아들. 그런데 의혹을 다 빼더라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도 나중에 이제 채용에 대해서 그 아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채용을 한 당사자들은 문제가 견책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보원이.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그 지위에서 아들을 정말 만약에 백으로 뭘 넣어주려고 한다면 거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그래요? 공기업 중에 5급은 제일 말단이거든. 신입 직원이거든요. 자,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 부인의 부분도 의혹에 대해서 그래 의혹은 당신들 설명이 된다고 하자. 근데 사실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보자면 어쨌든 서울대 안철수 이 후보가 당시에 이제 융합대학원장으로 가면서 그 부인이 같이 와서 교수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조건도 이제 정년 보장 교수가 됐고, 그리고 특별 채용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 실적이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심사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사례 서울대에서 거의 없는 드문 사례였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디테일로 가면은 그것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쟁적인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논쟁적인 걸 뺀 부분 사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그냥 1+1이구나.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사람들이 무척 정치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막상 공직에 들어온 거는요. 2003년이에요. 2003년 노회찬 의원이 2013년. 2013년. 참 연식 나온다. 2013년 노회찬 의원이 무슨 통신부 있지도 않은 삼성 삼성 X파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웃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더러 부산 영도에 김무성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예요. 부산 떨어져도 부산 영도 와서 싸워라. 그래야지 그 후보 된다. 지도자 된다. 또 하나 두 번째 뭘 제기했냐면 자 노회찬 의원 야권에서 진보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있지도 않는 결국은 삼성 문제 내부 고발했다라고 하는 괘씸죄 찍혀갖고 국회의원 아웃됐고 뭐 정보통신법인가 뭐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법을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마한다는 것, 거기에 야권이 후보를 낸다는 게 과연 이들이 노회찬 의원을 아웃시킨 것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거기 나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2013년이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의원 생활을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3년쯤 했어요. 3년이나 3년 반. 그동안에 교체된 보좌관이 알려진 23명에서 27명이다. 야, 저도 그 정도면 이름을 다 알까요? 외울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못 외우죠. 못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아웃될 때는 본인이 아웃시킨 경우도 있지만 지금 증언에 따르면 부인 김미경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까지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들 모셔라. 보좌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계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퇴근해서 김미경 부인 픽업해갖고 함께 가는 거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은 다른 일정 하되 주로 부인과 함께 퇴근하는 이게 주요 일정이었다고 그 보좌관들이 증언을 해요. 굉장히 가정적이시네요. 가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게 평화로운 가정적이냐 강압적 가정적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람 늘 픽업을 해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 부인이 상황처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보좌관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철수 의원 후보에게 엄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면. 그런데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도 예. 잘 보세요. 아까 그 20 뭐 일테면 한 4명이라고 칩시다. 예. 23명 뭐 그런데 4년 잡아도 그러면 1년에 대충 6명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명씩입니까? 3년 잡아요. 두 달에 한 명. 예. 두 달에 한 명씩은 네. 나간 거죠. 예, 두 달에 한 번씩 나간 거죠. 그냥 두 달에 한 명씩 나가.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이 사회생활을 하신 뭐 이런 청취자분들은 다 알죠. 다 이렇게 예. 그냥 파가실 것 같고 거기서 상황이 예. 뭐 이렇게 너무 근데 넘겨짚고 이제 그다음에 채용 예. 의혹도 채용 의혹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 김미경 여사가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일을 막 시켰잖아요.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네.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저 사적으로 그렇게 예. 한 부분에 대한 최순실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가 경험해봤기 예. 때문에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공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의원 시절에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없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제 그 군대 이 제대하신 분들은 알죠. 생각날 거예요. 네, 사단장 부인. 사만들. 저는요. 예. 이번에 이 안철수 의원 그 부인이 사사로운 일을 시키고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그러는데 술을 먹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처남이 저를 한 10년 이상 욕을 하고 있었대. 그 나는 내가 그렇게 공적 인물인지 몰랐던 거야.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국회 되고 바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한 10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국회 그 총리 공간에 산다고. 네. 그래서 저더러 제 수행비서를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 수행비서를 좀 빌려달래요. 예. 대달래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아니 당신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왜 국회에서 급여를 주는 수행비서를 당신이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다른 사모님도 어디 갈 때 다 데리고 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부인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안쓰러워갖고 대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수행비서를 왜 데려다 쓰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노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 처남한테 전화했고 야 너라도 나 운전시켜줘라고 자기 차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자기 혼자만 처남이 운전을 하고 왔더래. 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들이 왔고 그때 갔다 왔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복귀했는데 제가 계속 그랬죠. 당신 국회의원 아니지 않냐. 이건 세금이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허남식 당시 부산시장이 자기 비서를 부인이 백화점 쇼핑 가는데 붙여준 거예요. 그거 딱 기자한테 찍혀갖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가식적으로 고마웠다 그런 것 같아. 당신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는데 10년 만에 이번에 안철수 건 터지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막 하는 거 또 처남도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총리 공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공식 의전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왜? 지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까다로운 남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공적인 인물인가?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사모님들 모임 있고 네네.
그 사모님도 공식 모임들이 있거든 당에서 하는 그럴 때 갈 수 있어. 예. 제가 이제 좀 까탈스럽게 한 건데 이거 뭐 시장 봐라. 그다음 저 뭡니까 인감증명도 알아. 인감증명도요 될 때가 있어. 국회의원 국회 뭐 등록할 때 예. 의원이 필요한 인감증명인데 바빠고 못 뛸 때 대리인을 가서 뛸 수 있고 그건 돼. 그런데 이게 사사로운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주식 사고 어쩌고저쩌고 회사 집계하는데 인감증명 필요하니까 뛰어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후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저는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일테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군 이렇게 뭐 이제 일테면 뭐 소령 대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식판을 이렇게 사병들한테 줘요. 밥 받아오라고. 예. 네. 그래서 사병들이 그 밥 받으러 줄 서고 있으면 우리나라 장교들? 예. 예. 그럼 미군은 중령 대령들이 식판 들고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가서 그 식판으로 내가 저 한국군 소령대위들 이렇게 대가리 한번 후리고 정말 어디 영창이라도 갈까 그 생각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국회의원했을 텐데. 아니 근데 어쨌든 자 이거 팩트만 보더라도 안철수 김미경 부부 1+1 채용 의혹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분명한 팩트를 갖고 어디 갖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당국대학교에서 89년서부터 91년 2월까지 전임 강사를 합니다. 네. 91년 2월에 그만둬요. 그만둔 그 다음 달에 김미경 부인이 의대 조교수로 옵니다. 단국대. 그 시기가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는 그 다음 달에 와요. 아, 무언가 얘기가 됐는가 하는 이런 의혹인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 근데 카이스트에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 기술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근데 김미경 부인도 2008년서부터 2011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겸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있습니다. 있는 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나 필요로 했으니까 같이 가는 걸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혹이 들어요. 이때도 확신이 안 서. 그런데 서울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된 서울대. 2011년서부터 2012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때 안철수 후보가 막 왕창 떴을 때거든요. 그래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가는 것도 실검이 일주일 내내 막 1위서부터 11위 오락내락 할 때예요. 잘 나갈 때.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부인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법대 놓다가 법대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의대 가니까 의대에서도 안 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공학이.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는 서장훈이야. 서장훈인데, 팀 이적할 때마다, 그러니까 서장훈 옆에, 이상한 선수까지 계속 달고, 계속 이동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유망주가 대학을 농구선수 갈 때, 끼어 팔기 하거든요. +2. 한두 명 데리고 들어가거든. 2명, 3명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로서 존재하는 게 카이스트와 서울대 이동할 때 이 부인이 같이 이동을 했다. 그게 이제 어떤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의과대학 김미경 교수가 들어오는 이 과에서 교수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건 4월 19일서부터 4월 21일입니다. 2011년. 그런데 3월 30일 사전에 지원을 해요. 이거 이해돼. 왜냐하면 유망한 교수면은 미리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됐으니 준비하셔라.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게 미리는 하는 거예요. 재직증명서, 그다음 박사학위 증명서를 3월 22일. 미리 끊죠. 계획 수립 한 달 전에 끊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 스카우트 하려니 좀 준비하세요. 여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계획은 3월 18일 날 계획이 떨어지고 안철수 계획 떨어지고 안철수 접촉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그러다가 느닷없이 부인이 막 지원서를 써. 이상해 그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당시 6월에 인사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2차례 걸치는데 회의라고 보면 문제 제기를 해요. 1차에서 그래서 안 돼.
2차 인사위원회에서 14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면서 돼.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양심에 걸려서 난 못 읽겠다고 사퇴를 합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당시 정년 보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알파. 그렇죠. 정년 보장 정교수를 뽑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제 연구 무슨 논문이 있어요. SCI급 연구 실적. 이게 국제 학술제 내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200점이에요. 2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규정도 2010년에 하도 이거 갖고 장난질을 쳐대니까 학보사에서 문제 제기를 갖고 2010년에 바뀌어요. 이게 강화됐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직급으로 특채되는 교수가 6,000점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는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SCI급 논문 점수가 6,000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장이 아니라 그냥 정교수가 됩니다. 김미경 교수보다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설명하라는 거 이거를 당당하면. 전국 그 교수협의회 이런 거 없나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교협. 예, 민교협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명 안 나오나? 이미 이건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그 인사위원회에 있던 교수들 입장을 밝혀라, 해명을 하라, 이래 학교에다 욕을 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한참 그 민주화운동 할 때는 교수들이 이런 문제들이 만약 있으면 성명 내고 막 그랬잖아요. 예. 해봄직한데. 예. 어쨌든 뭐 김미경 교수도 나름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으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행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 봤는데 내가 아까 조금 두리뭉술하게 얘기했는데 200점이 넘어야지 이 교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 원서를 넣은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연대 넣을 때 예를 들어 몇 등급 이상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2등급까지 혹은 연대는 1등급만 뭐 요거 1등급만 놓으라. 이게 지원 자격이거든요. 예. 근데 3등급이 넣은 거야.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1등급은 대기 합격이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 뒤에 거기에 뭐 이렇게 뭐가 또 어떻고 어디에 뭐 책을 내고 뭐 아마 그런 걸로. 아니 사실 안철수 후보하면 예. 공정사회를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네. 공정이란 키워드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걸 보면 좀 그 말이 좀 무색해지네요. 예. 근데요, 정말 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자격 점수가 100점밖에 안 되거든? 근데 논문을 냈는데 추가 논문, 뭐 다른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밝혀줘야 돼. 추가 논문을 냈는데 뭘 냈냐면요. 신문 기고문. 그러니까. 신문 기고문이 뭐냐면 융합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조선일보예요. 그것도 조선일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냈냐면 창업 가이드북. 창업 가이드북은 나도 내요. 요 두 개를 추가 점수를 해갖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심사할 수 없다. 그래서 2차에서 간신히 해갖고 통과하는데 합격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 한 명이 사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토론에서 나왔던 갑철수 MB 아바타 예.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마지막에 좀 있지 않아요? 갑철수 하면 그럼 근거가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예요? 보좌진 갑질한 거예요. 예. 이것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갑질한 거죠. 그다음에 천안함 그 희생자 무역 참배 당시에 예. 유가족한테 자리 비켜달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죠. VIP 온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라고 처음에 치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나중에 밝혀졌죠. 사과했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나요? 갑철수?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만큼 살다가 이만큼 당신 이만큼 하면 당신 사형이야 사형. MB 아바타는 또 근거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 임용 당시 내가 카이스트 교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 2011년도에요. 그러면서 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해서 그때 당시 직함을 또 우리가 들여다보죠.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명박 청와대 직속 미래기억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선정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아니 이러면 누가 봐도 MB 정부의 뭐예요? 황태자. MB 사람? MB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MB가 안 났으니까. 그런가요? 예. 원 플러스 원 채용 관련해서는 2012년 이제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 할 때도 예. 묻죠. 예, 오현천 당시 서울대 총장이 김미경 교수 채용과 안철수 원장 채용은 별개로 진행을 됐지만 두 사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예, 그래서 안 후보 채용이 김 교수를 채용하는데 동기부여가 됐다는 식으로 예, 동기부여라는 표현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은 안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오며 부인을 데리고 온 케이스는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 맞다. 그리고 이런 채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들 사이에 무리하게 김 교수를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때 당시 이제 2011년에 심사위원들이 최근에 이게 최근에 안민석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때는 2011년도 2012년 문제될 때는 그때 그 안철수하고 이제 같은 동반자 관계였으니까 아마 이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때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 실적의 미흡에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정년보장 정교수에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 기준에 대한 대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채용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MB 정부의 직책이 5개야. 묻고 싶지 않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맑은 많이... 영혼은 저기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아니 옛날에 제가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 그랬거든요. 그래. 낙검수 때 그더라고. 그게 아니야 옛날에 저 참여정부 때 예. 이호철 민정수석 나중에 했던 분 국정상황실장 했던 예. 그 양반이 원래 이제 맑은 영혼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안철수가 맑은 영혼이라고? 아니요. 어쨌든 지금 나온 이런 얘기는 이게 우리가 팩트에 기초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안 그러면 고재열 기자 감옥 가요. 난 한 얘기가 별로 없어. 오늘 기억이 안 나.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했는데. 원래 진행자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가본 사람이 더 가봤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기했던 이 비판, 특히 안내 부분, 그리고 이 김미경 씨 건도 사실은 꼼꼼하게 안 나왔어요. 네. 얘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밝히지 않으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도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특히 반자본주의적 범죄, 배임 횡령, 그다음 복식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공소시효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것은 소급 적용하는 2000년 이후에. 네. 그러면 2000년 이후에 그럼 BBK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 2022년에 하실 일이 많네요. 예. 2022년에 전 방송해야죠. 그때까지 6년 앞으로 5년 나오네 방송하려면. 60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무슨 60에 이제 방송 쉬실 나이 아니에요. 그 댓글 봐요. 박시영 개 셔쉬 그러고 정봉주 나이 얘기 좀 그거.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댓글 달 줄 몰라요. 동생 뻔뻔해갖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검증 문제될 거 있나요? 고재열 기자님. 저는 이번 대선이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 또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급
지위에서 예. 아들을 정말 네. 만약에 백으로 뭘 넣어주려고 한다면 거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그래요? 공기업 중에 5급은 제일 말단이거든. 신입 직원이거든요. 자,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 부인의 부분도 의혹에 대해서 그래 의혹은 당신들 설명이 된다고 하자. 근데 사실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보자면 어쨌든 서울대 안철수 이 후보가 당시에 이제 융합대학원장으로 가면서 그 부인이 같이 와서 교수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조건도 이제 정년 보장 교수가 됐고 그리고 특별 채용으로 예.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 실적이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심사 문제 제기를 했고 예. 네. 그리고 그런 사례 서울대에서 거의 없는 드문 사례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지.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디테일로 가면은 그것들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쟁적인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논쟁적인 걸 뺀 부분 사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그냥 1+1이구나. 예. 네.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사람들이 무척 정치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막상 공직에 들어온 거는요. 2003년이에요. 2003년 노회찬 의원이 2013년. 2013년. 예. 참 연식 나온다. 2013년 노회찬 의원이 무슨 통신부 있지도 않은 삼성 그렇죠. 삼성 X파일 공개했다면서 1+1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또 대통령을 한 명 뽑았는데 2명을 섬겨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박지원 상황론 이것도 상당히 뭐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딱 꽂혔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 문제, 김미경 여사 이 문제까지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일 수도 있는. 1+2. 그렇죠. 예, 하나 샀는데 2개 줘. 야, 그거 좋네. 그리고 막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김미경 교수 그럼 1+ 채용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건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 비슷한 양식인데 뭐냐면 의혹일 뿐이더라도 어떤 이 맹점이 있냐면 사실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에서 사실은 사실인 그분이 어쨌든 그런 공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리고 그 수장은 어쨌든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떤 혜택을 보고 이렇게 나갔어.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다 빼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이 싫어. 서울대 들어간 거.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인데 아직 이를테면. 그런데 의혹을 다 빼더라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도 나중에 이제 채용에 대해서 그 아들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채용을 한 당사자들은 문제가 견책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보원이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살짝 이렇게 잘 예봉을 피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정면으로 맞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터부 시대고 금기 시대는 그런 이제 갑질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이제 할 지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1+1 채용이냐 이제 그 부분인데 저는 이 가족 네거티브 국면에서 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하고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가 대척점에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둘이 있느냐 가장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아들과 딸이란 차이? 아니 아들과 부인이란 차이?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입니다. 자, 아들의 문제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인의 문제는 앞으로 문제. 우리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 뭐가 문제였죠? 1+1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갑질 논란이 일 정도로 이분이 성격이 강하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취재했어요? 어쨌든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밥줘라는 말을 못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강한 분이고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부가 평등한지 모르겠지만 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발언권, 입김 세겠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 자, 그런데 고 기자님. 네. 이거는 그 대선 때 이슈를 이렇게 묻을 게 아니고 대선 끝나고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 기사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뭘 보내요? 예? 뭘 보내요? 나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제도 근간이 주주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주주자본주의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이제 논란도 있지만 우리는 회사의 주식이 주인이 주주고 그 주주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계속 다양하게 그런 스킬들이 개발되니까 법이 계속 그런 하지 못하도록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결정적인 행위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주주자본주의의 어떤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확립을 해야죠. 이건. 저는요 그 제 주장의 설득력인지 한번 두 분 들어보세요. 저는 성범죄 무척 심각하거든요. 성범죄는 한 개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가와 관련된 주식시장, 반자본주의적 범죄는요, 수십, 수백 가구를 일거에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네. 똑같이 반자본주의적 배임 횡령, 탈세는 좀 괜찮습니다. 탈세도 안 되지만 배임 횡령죄는 그다음 복식부기 이런 거는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2022년 대선 공약입니까? 아니 왜 나 방송인을 그런 데다 몰아넣습니까? 예? 실망입니다. 악의 구렁텅이는 몰아넣죠.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 아까 그 이제 그래서 그 정리하면 이 자본주의적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면요. 소급 적용할 수 있죠. BBK. 그다음 안랩. 나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때 얼마나 많은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막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BBK는?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다음에 반민족적 독재 부역 이런 것도 공소시효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역사를 추적하자 이거예요. 사면하는 건 없애면 안 될까요? 복권 사면 대박이다. 그리고 돈 먹지 않은 건 빨리 사면 해줘야지. 그러면 회사가 왜 회사가 이래? 사회가 왜 이래? 회사. 안철수 후보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런 반박 논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만나면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까? 안 끼쳤습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죠. 고재열 기자님 실망입니다. 오늘 그거만 하기로 했어. 자, 또 김미경 교수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네거티브 전국의 큰 대척점이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서 처음엔 안철수 후보